지금 현대의학에서 표준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체중, 몸무게를 사수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너무 중요한 인자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체중 유지거든요. 체중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사실 많이 가리다 보면은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체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요, 여러분 치료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연구, 데이터 결과 말씀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소개드릴 연구는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데이터고요. 2023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데이터가 우리나라 분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데이터가 사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처럼 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치료받는 나라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놀래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이 연구 데이터도 연세암병원 한 군데에서 2010년도부터 4,056명을 대상으로요, 대장암 환자분만을 대상으로 BMI랑 근육량에 따라서 암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 데이터를 낸 거예요. 한 병원에서 단일 기관에서 추적 관찰을 한 거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의사분들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프로토콜로 수술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방법적인 면에서는 오차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큰 이제 자료거든요. 이랬을 때 이 연구에서 이 4,056명을요, 어떻게 연구를 한 거냐면, 진단 당시의 BMI와 근육량, 그 다음에 1년 후에 BMI와 근육량, 이것을 가지고요, 장기 추적 관찰했을 때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제 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첫 번째, 오히려 경도 비만인 분들, 이분들이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경도 비만인 분들은요, BMI가 25에서 30 사이예요. 이분들의 사망 위험도가요, 20%로 가장 낮아졌어요. 두 번째, 진단시랑 1년 후 BMI를 비교했을 때 BMI가 증가한 군이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았거든요. 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17% 낮아졌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1년 후 체중이 증가한 군이 사망 위험도가 가장 낮다. 세 번째, 진단 시에 근육량이 높은 분이 사망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군보다 낮아지더라. 얼마나 낮아졌냐면 18% 낮아졌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요, BMI가 진단 시에 18.5 이하로 저체중인 군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 위험도가 28%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만이 아니라요, 외국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체중군 BMI 18.5 이하는 어떤 데이터에서는 60%까지도 사망 위험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 표준 치료를 받을 때 저체중군 BMI 18.5 이하는 치료하는 과정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만큼 우리한테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고 진단시에 BMI가 경도 비만인 분들, 그 다음에 근육량이 높은 분들이 암치료 성적이 가장 좋다.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진단시 BMI와 사망 위험도를 나타낸 거예요. 가로축이 진단시 BMI고 세로축이 이제 사망 위험도거든요. 사망 위험도라는 거는 1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그래프 보면 어때요? 23.5에서 26 사이가 거의 1로 비슷하고, U자형으로 23.5 아래로 내려갈 때는 사망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26 이상으로 올라갈 때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U자형이어도 체중이 감소할 때, BMI가 낮을 때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예후가 좋은 BMI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은 25에서 27 사이예요.
제가 예전에 위암 환자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았던 BMI군은 26.5거든요. 근데 이 연구도 보면요. BMI가 1 근처에 깔려 있는 군은 23.5에서 26 사이. 그런데 여러 인자를 다 집어 넣어서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는 BMI 25 살짝 넘는 환자군이 치료 성적이 가장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요. 정상 체중 BMI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8.5에서 23으로 구분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3.5 이상인 분들, 우리나라에선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하는 그 군이 오히려 치료 성적이 훨씬 좋다. 자, 다음 그래프 보면요. 이 그래프는 진단 시 몸무게와 1년 후 몸무게의 변화에 따라서 사망 위험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가로축이 BMI 변화율, 세로축이 사망 위험도예요. BMI 변화율이 플러스로 되는 분들,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한 분들은 사망 위험도가 오히려 낮아지고요. 체중이 마이너스가 되는 BMI가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이는 군은 오히려 사망 위험도가 높아지죠. 자, 이랬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요. BMI가 마이너스 10%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원래 BMI 23이었는데 2.3 낮아져서 21점 정도 됐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사망 위험도가 몇 프로 증가하냐면요. 30%, 1.3배 증가해요. 만약에 BMI가 20% 감소하는 경우는 사망 위험도가 1.65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5% 증가해요. 자, 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가 표준치료 받으면서 1년 동안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망 위험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암에서요? 대장암. 대장암은 뭘로 유명한 암이에요? 우리가 대장암 진단받자마자 항상 하는 게 이거 먹지 말아야지, 저거 먹지 말아야지 하는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먹다가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가 치료 성적이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 치료를 받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표준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체중, 몸무게를 사수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 너무 중요한 인자다. 우리가 몸무게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방송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위암 환자 국립암센터 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대장암 환자 연세암병원 데이터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살짝 체중이 있는 분이 예후가 훨씬 좋다. 자, 그 다음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체중 감소가 안 일어나는 분이 예후가 가장 좋다. 자, 세 번째, 진단 시에 근육량이 높은 분들은 체중이 조금 낮아도 예후가 좀 좋거든요. 근육량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다시 영상 만들게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 중에요. 체중이 낮은 분 중에 근육량이 많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암 환자분들은 우선은 체중을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의 BMI 한번 검색창에 넣어 보시고요. 정말 위험한 BMI는 BMI 18.5 이하 저체중군. 이분들은 정말 위험하시다. 이체중으로 표준치료 받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오히려 살짝 체중이 있어야 예후가 훨씬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좋은 체중은 내 키 뒤 두 자릿수라고 말씀드렸어요. 160cm인 분들은 한 60kg 정도, 170cm인 분들은 한 70kg 정도. 다음 세 번째, 어떤 몸무게든지 간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10% 이상 BMI가 감소하게 되면 사망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몸무게를 사수하는 거,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중이 암 환자를 살린다. 체중이 암 치료 성적에 너무너무도 강력한 인자이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몸무게 여러분들 우리 꼭 지켜서요. 암 치료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